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촌철님들의 아침 풍경 전해드릴 텐데요. 행복한 쌤님, 엄청난 부담과 행복한 기대가 함께하는 새학년 첫날입니다. 학생이신 거요? 선생님이시란 얘기죠. 행복한 쌤이라니까요. 아이디가. 쌤. 네. 네. 아끼던 제자가 신규 임용돼서 근처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첫 출근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화이팅하라고 제이비께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자가 동료 교사가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좀 이따 맘먹겠네요. 그러면. 그죠? 똑같은 교사인데. 지금도 동료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래도 확 잡으세요. 네. 누굴 잡아요? 동료 교사가 된 제자를. 네. 아니 아무튼 축하드려요. 국어 선생님으로 첫 출근하는 아침이다. 제자가 네. 화이팅하라고 응원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행복한 쌤을 응원하신 거죠? 저 네. 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뭘 또 그러니까요. 뭘 또 그래요. 꼰대력 만력이네요, 진짜. 호랑이님. 축하드려요, 하여간. 네. 그리고 호랑이님, 촌철님들 저 오늘 생일이라고 하네요. 축하해 주세요. 아침에 미리 출근해서 셀프로 생일 축하 중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역국은 자셨나? 그런 건 안 써주셨고 뭔가 남 얘기하듯이 저 오늘 생일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 살고 싶습니다. 괜히 쿨한 척, 그죠? 네. 안 챙겨주면 삐지실 거면서. 그러니까. 그죠? 네, 네, 축하드려요. 네. 단골 촌철님이시거든요. 호랑이님.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종남님. 시골이라 봄비가 유독 반갑습니다. 매화와 산수유도 물이 올라 봄비에 춤추듯 합니다. 산수유. 네. 봄이 오고 있긴 하군요. 서울은 잘 몰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약간 상상하게 됐어요. 매화와 산수유가 물이 올라서 봄비에 춤을 추듯 하고 있다. 이야, 기가 막히겠다 풍경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낭낭당돌 삐딱한 더마카와 이시대의 평론가 제이비의 시원한 해설을 기다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름다운 봄을 상상하다가 갑자기 뉴스를 전하려니 좀 목이 메이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한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개학날이라고 맞아요. 이제 애들 점심은 안 챙겨도 된다는 엄마의 환호와 뭐 그런 인사도 있었고요. 9609님은 아들 정건우 중학교 입학날입니다. 제가 더 설레고 떨리네요. 팔룡중 정건우 화이팅 외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건우. 네. 정건우 화이팅. 네. 근데 옛날에 도시락 어떻게 쌌대요? 그렇게 보면. 그죠? 누가요? 옛날에. 어머님들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이비 부모님께 여쭤보시는 걸로. 네. 뭐다. 요즘은 급식 세대니까요. 다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예.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차상관님 합격 맛집 시선 집중. 오늘 저는 인생 2막의 두 번째 직업을 찾아 면접을 치릅니다. 그래요? 네, 제이비 응원해 주세요. 차상관님. 어느 분야실까? 그죠? 그건 혹시 안 써 있습니까? 안 썼어요. 네. 네. 빨리 응원만 해주세요. 여기서 언급되면 다 합격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전해드려야 함에도 차상관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화이팅.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은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좀 살펴볼 뉴스들이 있다고요? 오늘 JB타임즈는 주어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어. 도무지 이 주어가 맞는지 헷갈려서 한번 여기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는데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계집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언론은 이 말을 한동훈 때리기로 해석을 하던데요. 자, 여기서 주어 문제를 한번 짚어봅시다. 크게 두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언을 얻고자 한 취지는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 뭐 대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의 관철자 내지 훈수자 이전에 탄핵의 장본인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조언을 한다? 여기서 주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 주어는 국민의힘 지도부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때리기의 판을 깔았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과연 이건 적절한 행동일까라고 하는 또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지도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그런 주체가 특정 경선 주자 때리기 판을 깔았다? 그런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중의 의미에서 주어의 부적절성이 나온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굳이 이 말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요. 그쵸? 네. KELL님, 박근혜 대통령님, 그럼 안 됩니다. 옳은 길에 모여야지 틀린 길로 모이는 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담쟁이 넝쿨님, 국민을 생각하라는 말은 없었던 건가요? 저기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얘기를 다 전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틀어드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네, 그리고 네오원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고 있자니 참 돌고 돌아 우리가 남이인가인 듯 정치 카르텔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의견들 보내주셨고요. 주어에 지금 주목한다고 했어요. 주어에 주목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주어는 어떤 겁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인데요.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달 10일 강행 처리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을 첨부를 했는데 자, 이에 반대한 소수 의견은 빼고 다수 의견만 보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견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 시간을 제한해서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이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한쪽 주장만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다들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쪽에서 펴고 있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나열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주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주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전원위원회 의결을 보낸 거라고 칩시다. 그래도 소수 의견은 지워버릴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같이 밝히는 게 인권위원장으로서 맞는 일처리 방식 아니겠습니까? 헌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권은 헌법적 가치에 속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포괄적인 명시가 바로 헌법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헌법재판관 출신 인권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가장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행태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주체와 직무, 주체와 이력, 부조화가 너무 심하다.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한쪽 귀만 열려있는 인권이라고 보내주셨고 진이무님은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인지 국민 인권이 나락갈 뻔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라 봅니다. 아, 너무 세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좀 더듬었네요. 네. 토토로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권만 존중하는 곳이 되었군요. 라고 좀 비판적인 댓글이 많은데 네. 이게 조금 걱정인 게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금 각 나라의 인권기구 등급을 결정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 연합 승인 소유 사무국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줄여서 여기를 지금 간리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12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창호 위원장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또 이런 주장을 한 번 더 하면 세계에 있는 그 인권기구 연합이 우리나라 인권을 뭐라고 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인권 등급이 지금은 A 등급? 인권을 지키고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올려도 부족한 판인데 지금 나타나는 행태가 그런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주어는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모두 18건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정말 많다. 민주당은 이런 입법부의 오만함에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안도 주어 문제가 불거지는 사안인데요. 네, 자랑인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이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국회의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민주당을 지칭하는 겁니까? 거기만 아니죠. 지칭하는 겁니까? 여야를 함께 아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권한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게 헌재의 판단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국어 실력 맞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의 자기 부정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3가지 사례를 쭉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종합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3사례를 관통하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주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 그게 어디에 있느냐? 정파성 또는 파당성에 있다. 그 정파성 또는 파당성이 주어의 자리를 밀어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파의 관점, 파당의 이익을 앞세워서 원칙을 부정하고 정도를 비웃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여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얼렁뚱땅 우쿨다이버 이야기님이 애들 개학이라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하루였는데 뉴스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어쩌겠습니까? 네, 몰닥스님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헌법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경호날달님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거부하니 국민들은 어찌합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국회는 모두를 아우르는 게 맞다. 여야 모두를 아우르는 게 맞지만 다수당이 너무 밀고 나가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 됐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냈던 자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자, 여러분 기억들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쭉 이어지다가 단톡방이 툭 튀어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왔죠. 기억하시죠? 네. 뭐 골프 이야기 나오고 했던 그 단톡방 기억하시죠? 네. 이때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단톡방에서 했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내일 3부 체크하고.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갑자기 불거졌었습니다. 네, 근데 뭐 소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관련해서 오늘 노컷 뉴스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오. 이런 내용입니다.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그리고 삼부토건 지분을 조 전 회장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최대 주주, 관련 법인 등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개월 동안 삼부토건 주식 수백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사실을 파악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시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이 있었는데 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삼부토건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의 주가가 그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뛰었습니다. 5배 이상 떴네요. 자, 이 기간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수백억 어치를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 1차로 포착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정말로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데 물음표가 하나가 달리다가 이제 2개, 3개가 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일 3부 체크하고 이 메시지가 언제 나왔냐? 이것도 지금 2023년 5월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공교롭게 겹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해서 정치권의 과제로 다시 또 던져졌다. 그죠? 상설 특검으로 한번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것도 이제 이게 또 정치권의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숙제가 참 켜켜이 쌓이고 있다. 네, 5696님 소설이고 가짜 뉴스라고 하던 분들 한마디 해보셔요라고 좀 주문을 해주셨고 토토로님은 근데 금감원이 이걸 왜 이제야 발표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미리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발표 시점이 참 묘합니다. 몰라서 질문하신 건지 알면서 질문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아무튼 이것도 진짜 밝혀져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일본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회원이 차량을 몰고 일본 이시카와현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줄여서 민단이라고 부르죠. 민단 지역본부 건물을 향해서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고토 겐지라고 하는 이름의 50대 남성이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에는 자신이 속한 극우단체 이름 그리고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등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자, 이시카와현 그 가나자와시에 가면은 우리의 윤봉길 의사의 순국 기념비와 암장 지적비, 그러니까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난 1월에 그 윤봉길 의사 추모 활동을 해온 한일 일부 인사들이 가나자와역 인근에 윤봉길 의사 추모 안내관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일본에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끝에 극우단체 회원이 차량을 몰고 1층으로 그냥 돌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황송치 님이 일본도 극우가 문제네요. 으이그 극우가 국우했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신원서파 님이 우리 아스팔트 우파도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9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항과 광화문 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 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참전국에서 채굴한 석재로 만든 5.7 내지 7m 높이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 이 석재는 참전국들로부터 기증받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오세훈 시장이 주한 외교사절 설명회를 열어서 직접 이 계획을 설명을 하기도 했고 이후 서울시 실무진과 외교사절들이 실무회의도 가진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교사절이 기증할 마땅한 돌이 없다.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생각보다 절차가 많다. 등등의 부정적 의견을 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최근 이 참전국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시간이 촉박하다는데 저는 밑줄을 긋고 싶은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지금 그 완료되는 시점을 9월로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9월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다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네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이것부터가 좀 궁금하던데 뭐 그거에 지금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뭐 속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게 참 궁금하더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오늘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더라고요. 조기 대선 출마 마음 정했냐라고 물어보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